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봉이 있는 연휴고요. 학교를 갈 건데 그 전에 장학금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영상을 하나 찍고 가려고 해요. 먼저 장학금의 종류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박사과정을 왔기 때문에 저는 석사랑 박사과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국비 유학과 사비 유학 장학금으로 나눌게요. 국비 유학 장학금, 사비 유학 장학금. 자, 나누도록 하고, 국비 유학 장학금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말하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주는 게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문부과학성이라는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해서 통칭 AKA 문부성 장학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지원할 수 있고 필기시험 통과한 사람에 의해서 면접을 보고 대학교를 선택을 하고 교수님과 컨택을 해서 그다음에 대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저는 이걸 2016년에 예행으로 한번 쳐봤고 2017년에도 쳤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일본에서 교환을 학생을 했다거나 해외에서 영어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준원어민 수준으로 일본어랑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큐슈대에서도 국비 유학 문부성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학사생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국비 유학에서 발탁이 되면, 합격이 되면 그 과정 전체의 비행기 값부터 학비, 달마다 생활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거의 약 15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고, 학비 면제, 일본 제일 처음 들어올 때, 마지막으로 한국이 귀국할 때 비행기 값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월금액으로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유학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비유학 장학금 중에서 박사과정에만 해당되는 장학금이 하나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특별연구원이라는 장학금이 있는데, 구글에서 JSPS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일본 학술진흥회가 나옵니다. 이 일본 학술진흥회에서 가능하면 일본어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인재 육성 사업 중에서 특별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특별연구원이라고 해서 박사과정, 이제 내년부터 박사 입학할 1학년부터 박사 졸업하고 포스트 닥터 과정, 일명 포닥이라고 하죠. 그 과정까지 해서 일본 국가에서 채용을 해서 그 국가에서 이 사람들의 연구비나 월급을 주면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제가 지금 이거에 박사과정 닥터 코스 2에 DC2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재학 중인 박사 1학년, 즉 내년 2020년도에 박사 2학년, 박사과정 2학년에 올라가는 사람들부터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코스 1, 닥터 코스 1은 박사과정 내년에 1학년에 입학할 지금 현재 석사 재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닥터까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고, 특별연구원의 경우에는 월 2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규모가 크죠. 그리고 지급하는 인원이 되게 많아요. 선발 인원이 1000명, 700명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엄청 많아서 선발 과정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뭐 문부성도 마찬가지로 1년 정도 걸리고요. 나라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 제일 큰 거는 국비유학 장학금으로는 문부성 장학금, 박사과정에만 지급되는 특별연구원 장학금, 특별연구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비유학 장학금을 보면, 자, 사비유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라서 첫 번째로는 교내 장학금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학사들, 그다음에 석박사도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학교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가 아마 따로 있을 거고,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일본에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국적이 일본인이냐 유학생이냐로 구분해서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학교 메일이 올 때 이제 분기가 새로 시작할 때 장학금 안내 메일이 오는데 그 메일에 유학생 제외 일본인 밖에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이 따로 정리돼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유학생 국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학석박 전부 다 기간이며 학과에서 지급되는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단 장학금이 있죠. 그래서 재단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아사히 글라스 재단, 제가 지원한 것 중에 아사히 글라스 재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제 아시아계, 뭐 미국계, 각국의 나라에서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만든 재단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서 재단 장학금이 개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저 역시 재단 장학금에 2개를 신청을 한 바가 있고 학교 장학금 하나, 지금 재단 장학금 심사 하나 이렇게 심사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단 장학금은 학교 홈페이지에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그다음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여드리면 그다음에 웬만하면 사이트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웬만한 모든 자료를 일본어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장학금 새로 올라온 게 또 있네. 자, 이렇게 사이트가 저희 학교 스콜라십 인포메이션 홈페이지가 있고 지금은 기간이 종료돼서 여기 다 종료라고 뜨고 있지만 이제 이 기간 내에서는 사실 학부 2학년 이상 석사, 박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학부생, 석사, 박사생 전부 다 지급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석사, 박사생만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장학금 지급 기간으로는 2년, 최장 2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급 기간은. 그리고 혹시 이 최장 2년은 이제 석사생 경우에는 2년을 제일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박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안에서 조금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 3년에서 4년 정도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과정이 수료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급 금액은 평균 월 50만원, 5만엔 정도부터 그 다음에 최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청한 장학금은 지금 현재 월 10만엔짜리를 신청을 해뒀고 지급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재단 장학금까지 이렇게 종류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신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비유학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간에서 공지가 될 것이고 보통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하시면 올해 여름 4월, 5월 달부터 모집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모든 장학금이 보통 1년 전이나 최소 한 학기 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재단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전에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 지급될 장학금 모집을 하게 되고 저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재단에서 신청을
이제 받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하고 6월 달에 면접을 보고 지금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학교 교내 선발을 먼저 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재단으로 보내는 장학금과 직접 업무 장학금이랑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두 개로 나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내 선발을 하고 재단에 응모하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한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한 학생이 하면 그 학생은 다른 재단의 장학금에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제 장학금이라고 하면 동시에 쫙 원서를 뿌려서 선발되고 그 중에서 또 면접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발을 할 경우에 다른 그 응모 기간에 다른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이 비슷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나밖에 안 받는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직접 응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장학금에 대해서 보통 인터넷으로 직접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수로 응모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았다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장학금 중복 수혜에 대해서는 재단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장학금 종류마다 다르고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으시면 재단 장학금이 필요 없을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재단 장학금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합계가 15만엔 이하일 경우 중복 수혜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50만원, 5만엔짜리, 5만엔짜리 장학금은 2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재단에 기재가 되어 있을 거고 장학금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재단 장학금의 경우에 학교에서 기간을 먼저 명시를 합니다. 학교 선발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학교 선발을 해서 학교 내에서 특정 국가의 뭐 특정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 학생을 이제 어떠한 학생들이 모이면 그 학생을 선발하겠다. 그래서 학교 선발이 되고 난 다음에 재단의 장학금 기간 안에 서류를 다시 본 서류를 작성을 해서 재단에 지원합니다. 이거는 모두 다 학교에서 해주게 돼요, 보통. 그래서 학교에서 해주면 학교 절차에 따라서 그냥 해오라는 서류들 작성해서 갖다 주면 학교에서 제출하고 연락받고 다 하게 되고, 그래서 1차 서류에 합격이 되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도쿄 가서 본사 가서 면접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되게 특별하게 제가 선배들한테 다 얘기했을 때 되게 특별하다고 했던 게, 재단에서 직접 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 학생이랑 면담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면담을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세한 상황을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단한이 아니라 이제 일상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일본어는 하실 수 있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결과 통보가 있겠죠. 저는 최종 결과 통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9월 중순 정도에 발표가 난다고 해서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사항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신청 기한은 최소 1년 전부터 하시는 게 좋고, 직전 학기에 보통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본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재단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복 수혜 가능한지 확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을 작전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제 5만엔 정도면 무조건 다른 거랑 받을 수 있겠지 해서 5만엔짜리를 먼저 받았는데 5만엔짜리로 중복 수혜가 안 된다 이러는 경우에 한 달 생활비 5만엔, 50만 원으로 솔직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야칭 내면 월세 내면 끝이에요, 그 정도 돈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10만엔에서 15만원짜리를 계속 찾다가 그게 금액적인 부분과 기간적인 부분에 그 서로
흔히 말하는 아달이라고 하죠. 그게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고, 연구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거의 불가능해요. 연구생 같은 경우에는 간혹 정말 1년에 한 두세 번 연구생 또 가능한 경우 간혹 봤어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할 때부터 신청부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직접 응모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만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학교마다 사이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학교 사이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일본 국적과 유학생 다르다는 거, 별개로 모집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연구 성과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제 연구 관련돼서 국제 연구 이런 것들 얼만큼 했는지, 뭐 논문 게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외부 재단이나 학교에서 연구 성과 장학금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주는 것도 있고,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걸 들으시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그러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빠른 건 댓글이기 때문에 인스타 이런 것보다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고, 지금 살펴보니까 학부생들도 주는 게 되게 많네요. 그래서 꼭 사비유학, 국비유학생 못 받아도 오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건 박사과정 특별연구원 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 1개 신청 중이고, 학교 교내에서 주는 연구 성과 장학금 이렇게 3개 신청 중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